저는 한반도 건강한 안보 대책 연합회 총괄 추진위원을 맡고 있는 최종길입니다. 오늘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잘생기셨죠? 정말 아직도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분의 강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월남전에서 4,760명의 희생자와 11,000명의 부상자와 64년 비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청경, 맹호, 백마사상까지 73년에 우리가 최종 철수할 때까지 연 인원 31만 2천 명이 월남전에서 싸웠습니다. 우리 역사 이래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참으로 유명한 나라였지만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참전을 결심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6.25 전쟁을 치르면서 참전 병사들 16개국 유엔의 참전 병사들에게 보답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 월남도 물론 우리나라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으로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에 우리가 파병을 결정함으로 해서 그때 장병 보급 1,800원 하던 것을 10배인 18,000원을 받게 하고 닉슨 정부와 박정희 대통령이 비밀리에 협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인력이 남의 나라에 가서 남의 전쟁에 참여하는 그 대가로서는 너무나 미안했지만은 그때 우리 국민소득 81달러밖에 되지 않았던 참으로 어려운 시절에 파병을 함으로 해서 얻는 이익을 몽땅 국민 여러분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그런 참으로 숭고한 취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파병을 결정하게 된 것이지 어떤 명예나 다른 것 때문에 참여를 결정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참전 용사에 대한 대우에 대해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2년 7월 날 행정관 두 사람을 불러놓고 지금 우리는 참전 용사들 덕에 고속도로도 뚫게 되고 여러가지 포항제철도 우리가 지게 됐다. 그 참전 용사들이 받는 봉급을 내가 본의 아니게 빙당을 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 호주머니에 넣은 거 아닙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몽땅 투입을 하고 포항제철 건설에 투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 안에 계신 여러분들이 경부고속도로는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박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장병들한테 회비도 하지 않고 내가 빙땅을 하는 것은 참 잘못이다. 그러나 내 하나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장병들도 이해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냥 내가 돈을 빙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 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때에 이자에 이자까지 붙여서 그들에게 대갚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분이
정말로 경부고속도로는 31만 2천 명이라고 하는 파병용사들과 4,760명의 희생자들, 12,000명의 부상자들이 일궈놓은 금자탑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도 그 사실을 알고 어느 훗날 우리 국민 소득이 3만 달러가 넘거든 내가 뺑당한 그 돈을 이자에 이자 붙여가지고 만약에 돌아가시고 안 계시기는 그 유족들, 후손들에게 반드시 갚아라 하는 유언 아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복한 분들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참 중요한데 그 살아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박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이자에 이자까지 붙여서 그들에게 갚아라 하는 그 내용을 현 집권자들이 정말로 명심하고 이걸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김 회장님이나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투쟁을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재원도 여기 앉아 계시는 장병 여러분들에게 묻지도 않고 그냥 빙땅을 했다 한 데 대한 죄책감 이런 것도 다 작용을 하셨기 때문에 먼 훗날 이자에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갚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그 중심에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으로 가상스럽고 참 존경스럽고 명예스럽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참 못 먹고 못 살았습니다. 우리 국민 소득 81달러 할 때에 북한은 벌써 720달러를 했고 미국이 철수하기 전에 필리핀은 1250달러의 국민 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64년 비둘기 부대를 보낼 때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 소득 75달러였습니다. 그 다음에 명호부대, 백마부대, 청정부대가 72년 국제연맹의 유엔의 협의에서 미국 월남에 있는 유엔군이 모두 철수할 때까지 만 8년간 우리가 투입한 인원이 37만 명이었습니다. 4,760명이 희생이 되고 12,000명이 부상을 당했던 그 엄청난 그 역사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행복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부가 얼마만큼 보상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분이 보상을 원하고 가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의 명예와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되돌아 볼 때에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참전용사라는 그 닉네임보다는 우리가 조국의 명예와 조국의 부흥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우리가 뛰어노라 하는 자부심을 가지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명예스럽고 자랑스러운 국민 중에 여러분들이 한복판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전혀 손상이 없는 정말로 자랑스럽고 명예스러운 어른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존경스럽고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된 가장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손색이 없는 것입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일국의 대통령이 남의 나라의 전쟁터에 절대로 현장에 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막았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 그랬는데 박 대통령께서는
이소동 장군과 이시호 장군이 나트랑에서 임무교대할 때에 대통령께서 이분아 나트랑 가자 그러십니다. 미국이 알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몰래 가면 될 거 아니냐. 치노크 있죠? 이 날개 두 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프로펠러 두 개 돌아가는 그 치노크 소리도 요란하고 기가 따갑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CIA 미국 중앙정보부하고 FBI를 몰래 이소동 장군과 이시호 장군이 임무교대하는 현장에 가보자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가시는 건 좋은데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전쟁터에 어떻게 가시려고 하니까 아니 내 한 몸 죽어봤자 별거 아니다. 월남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우리 병사들을 생각하면은 내가 잠이 안 온다. 가자! 그렇게 해서 대만에서 잠시 이 연료를 재충진하고 이래가지고 나트랑에 이소동과 이시호 장군이 임무교대하는 현장에 갔던 것입니다. 이거는 역사의 비밀입니다. 만약에 그때 미국이 알았으면 난리 났죠. 일국의 대통령이 남의 나라 전투 현장에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한참 전투가 치열한 그 나트랑에 이 대통령이 직접 가신 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비밀이지만은 제가 이 자리에서 입이 건지러워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당신 한 몸에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대한민국을 세계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일국어신 노심초사 생각하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희생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참전용사 봉급을 10배로 올려놔도 이런 조건도 내걸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호주머니에는 안 들어간 것이 바로 경부 고속도로 건설하고 포항제철 건설에 투입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실 수 있죠? 네. 김대중이나 김영삼이처럼 자기 호주머니에 쳐넣은 게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투입을 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동의를 안 받았지만은 잘한 일입니다. 그 말로는 다른 길이 없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의 봉급을 가지고 이제 국가 건설에 투입을 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여러분이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명도와 이완용에 의해서 나라 두동강이 나고 국민 정신이 황폐하게 된 그 두 사건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 역사를 반만년 역사라고 그러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풍덕입니다. 우리 역사는 1만년 역사입니다. 9828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이명도가 조선사 평수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한국의 역사를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 당근 할아버지가 한 분뿐이었고 1909살에 신설이 되어서 등강산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왕금당근에서부터 47세 고열가 당근까지 47분의 당근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근도 박달나무 단자가 아니고 제당단자 당근입니다. 삼국유사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박달나무 단은 그냥 훌륭한 임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당단자 당근은 임금이 아니고 제사장이다. 비가 안 오면은 기운에 지내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기천에 지냈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47분의 당군이 1220년 동안 다스린 나라, 그리고 그 뒤에 고구려, 신라백제, 고려, 이시조선까지 오면서 9828년의 역사를 이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명도가 싹둑 잘라가지고 반만년, 단기 4400몇 년도 지금 줄어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역사의 죄인이 이병도와 이완용이지만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거조차도 염두에 두시고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정말로 잘 살게 되는 때에는 참전 용사들에 대한 예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당부를 연문하셨습니다. 참전 용사들이야말로 한국의 근대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정말로 나라 사랑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도 한번 깨닫게 하고, 또 우리가 살아있다는 의미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이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 우리만 살고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고, 그 후손들에게 우리가 큰 일을 해냈다는 자부심도 갖고, 이렇게 해서 우리 생애에서 적어도 우리가 눈 뜨고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 영광된 조국이 이룩되기를 기원을 하는 것이죠.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면서 68년 12월 5일날 국민교육훈장을 제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저 혼자 만드는 건 아니고 27명의 학자들이 2주 동안 노력해서 만든 것을 제가 다 뜯어고쳐가지고 국민교육훈장을 완성했는데, 국민교육훈장 정신에 보면은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서두에 시작을 합니다. 민족중흥이 뭐겠습니까? 못 굽고 못 사던 나라를 새로 일으키는데 우리가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만방에 표현하기 위해서, 표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국민교육훈장인 것입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상기하는 의미에서 국민교육훈장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경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순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가다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유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더 높인다. 반공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건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모두 380석자 되는 이 글입니다. 민족의 슬기를 모아 새 역사를 창조하는데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것입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통일이 오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역할도 굉장히 크지만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우리 후손들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고엽제 후유증 자녀대책위원회 제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근데 정말로 부끄럽고 창피한 것은 고엽제 후유증 자녀대책위원회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붙여놓고 있었지 실제로 고엽제 후유증 자녀들을 위해서 일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했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그 직함 하나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국민훈장 모란장을 저한테 수여했는데 참 부끄럽지만 대통령이 주는 거라서 받았습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로 아까
뒤에도 김 회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뭐 금전적인 어떤 혜택이나 이익을 보자는 그런 뜻보다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권리.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가져봅니다. 여러분, 살아계시는 동안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